안녕하세요. 호랑이 굴에서 살아 돌아온 여자입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살고 있던 집이 호랑이 굴인 줄도 몰랐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이 정도면 행복한 인생이라면서 생각하고 살았네요. 그런데 이런 저의 행복이 한순간에 와장창 깨져버렸고 지금은 호랑이 굴에서 살아 돌아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인생을 한순간에 망친 사람은 그동안 제가 사랑하고 믿었던 남편이라는 인간이에요. 여러분들은 배우자를 얼마나 믿으시나요? 분명 결혼 전에는 이 사람이라는 확신이 생겨서 결혼했는데 이제는 제가 알던 그 사람이 남편이 맞나 싶습니다. 지금부터 코가 막히고 기가 막히는 저의 파란만장한 결혼 스토리를 풀어볼게요. 결혼 전까지만 해도 제 인생은 정말 평범했어요. 한 가지 슬픈 가정사가 있다면 어머니께서 거동이 불편하시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일 때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치신 거예요. 큰 수술이 끝났지만 어머니가 다리를 못 쓸 수도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어이없는 현실 앞에 우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진영아,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왜 못 걸어? 지금 내가 몇 시간 동안 수술받고 깨어난 거라면서. 근데 내가 왜 못 걷냐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엄마 괜찮아. 내가 있잖아. 아직 우리 자식들 결혼도 못 시켰는데 내가 이렇게 못 걸어서 어떡해. 내가 애들한테 벌써부터 침만 대면 어떡해. 그때 어머니를 아무리 위로해 보려고 해도 어머니는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한참 동안 가슴을 치며 우셨어요. 그런 어머니를 지켜보는 게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 후 어머니는 휠체어 생활을 하게 되신 거예요. 저는 어머니가 힘을 낼 수 있게 휠체어를 밀어드리면서 같이 산책도 자주 했어요. 어머니와 같이 산책하면서 전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이렇게 엄마랑 천천히 걸으니까 너무 좋다. 엄만 진영이가 옆에서 걸었으면 좋겠는데 엄마가 할게. 에이, 내가 이렇게 있어야 우리 엄마 흰머리 몇 개 있나 볼 수 있지. 내가 흰머리만 정확하게 뽑아줄게. 우리 딸 손 많이 가는 엄마가 돼서 미안하구나. 무슨 그런 말을 해. 엄마는 나 그냥 키웠어? 나 어릴 때 먹이고 입히고 키워준 게 엄마잖아. 이젠 내가 엄마 해드리는 거라고 생각해. 진영아, 네가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맙다. 자식이 부모를 외면하면 되겠어? 내가 아직은 이런 거밖에 못 해주지만 나중에 취업하면 엄마한테 더 좋은 거 많이 해드릴게. 고등학생이었던 제가 어머니 휠체어를 밀고 있으니까 어머니는 너무 미안해 하셨어요. 그래도 저는 어머니가 더 다치시지 않고 그 정도인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께 더 잘하려고 했어요. 자칫하면 어머니를 잃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성인이 된 후 중소기업의 격리로 일하게 됐어요. 지방 소도시에 살고 있던 저는 복지 담당 공무원이었던 남편을 소개로 만나게 된 겁니다. 남편은 정말 자상하고 친절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약속 장소를 헤매서 약속 시간에 조금 늦을 것 같아서 남편한테 전화를 했었습니다. 김재휘 씨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오늘 만나기로 한 오진영이라고 하는데요. 약속 장소가 헷갈려서요. 근처에 다 온 것 같은데 통 안 보이네요. 미리 도착해 있었는데 잘 됐네요. 제가 지금 나가 볼게요. 저는 처음부터 길을 헤매서 민망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있는 곳이 어딘지 상세히 묻더니 두리번거리던 저를 찾아줬습니다. 그렇게 겨우 약속 장소로 왔고 저는 남편한테 민망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이 동네에서 오래 살긴 했는데 이쪽은 처음 와봐서 길을 좀 헤맸어요. 이쪽이 새로 생긴 건물이 많아서 헷갈리셨나 봐요. 저도 미리 와서 많이 헤맸어요. 괜찮습니다. 남편은 제가 민망해하니까 자기도 오다가 길을 헤맸다면서 저를 위로해 줬어요. 그렇게 분위기가 편안해지니까 대화가 술술 풀렸습니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많이 가까워졌고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저는 남편과 식습관부터 가치관까지 잘 맞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렇게 1년 넘게 연애하다가
저희는 결혼까지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댁에 인사를 가게 됐어요. 시댁은 비닐하우스에서 딸기를 재배하는 집안이었습니다. 시내에서 차로 30분 정도 타고 가면 시부모의 집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어머님은 절 보자마자 반갑게 웃으며 맞이해 주셨습니다. 어서 와, 진영 씨, 맞죠? 우리 아들이 집에서 어찌나 진영 씨 자랑을 했나 몰라요.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예쁘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진영이라고 합니다. 저도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냥 딸이라고 생각하시고 말씀 편하게 해주세요. 어머, 정말? 내가 딸이 없는데 갑자기 딸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네. 어서 들어가서 밥 먹자. 어머님은 처음 인사를 드릴 때부터 싱글벙글 웃으시면서 절 반겨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날 어머니께서 소고기를 구워주시면서 직접 제게 쌈도 싸주셨습니다. 자, 우리 며느리가 왔는데 내가 쌈 싸줘야지. 이거 우리 비닐하우스에서 직접 기운 상추야. 정말요? 와, 어쩐지 상추가 엄청 싱싱해요. 그치? 농약도 하나도 안 쓰고 내가 정성으로 길렀으니까 많이 먹어. 부족하면 또 있으니까 나랑 같이 따러 가자. 자, 우선 이 쌈부터 먹어봐. 어머님, 쌈이 너무 커요. 이게 다 시어머니 사랑이 담긴 거라서 그래. 그냥 편하게 먹어. 아이고, 먹는 것도 참 복스럽게 먹고 인상도 좋고 우리 집 며느리 감으로 딱이네. 딱이야. 어머님께서는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날 제가 밥이라도 한 숟가락 뜨면 어머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손으로 김치를 찢어서 놔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 김장김치가 잘 익었는데 이것도 좀 먹어봐. 아주 밥도둑이야. 어머님도 좀 드세요. 저 지금도 잘 먹고 있어요. 난 아까 준비하면서 좀 먹었더니 괜찮어. 오늘하고 힘들었을 텐데 어서 먹어. 여보, 당신은 고기 좀 빨리 좀 구워봐. 여기 벌써 고기 다 먹어가네. 고기를 굽고 있던 아버님을 보면서 어머님이 재촉하듯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버님은 억울한 목소리로 어머님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나 아까부터 계속 고기만 굽고 있었어. 나도 쌈 좀 싸줘봐. 거기 불판에 있는 고기부터 다 구워오면 한 쌈 싸줄게. 예, 예. 누구 명령인데 얼른 구워갈게요. 시부모님의 다정한 모습을 보니까 시댁이 화목한 분위기인 게 느껴졌어요. 게다가 시모는 저한테 궁금한 듯 계속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부모님이랑 지금 같이 살고 있다고 했나? 네, 결혼 전까진 계속 부모님이랑 살려고 했어요. 그래, 내가 듣기로 어머니께서 몸이 좀 불편하다고 들었는데 진영 씨가 마음이 깊어서 어머니께서 많이 위안이 되셨겠네. 이렇게 속 깊은 딸을 우리 집안에 보내줘서 그저 고마워. 우리가 참 고마워. 어머니께서는 저희 집 사정도 다 알고 계셨어요. 심지어 그날 어머니께서 절 데리고 비닐하우스로 가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집 딸기가 아주 달기로 유명해. 한 바구니 따서 집에 가져가. 네? 딸기를요? 그래. 요즘은 돈 주고 딸기 따는 체험도 하는데 우리 집안 며느리 특별히 공짜야, 공짜. 그러니까 큼직하고 예쁜 딸기들 많이 담아가. 어머님, 정말 감사드려요. 와, 딸기가 너무 싱싱하고 맛있어 보여요. 처음 인사간 시댁에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심지어 같이 있던 시동생도 절 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오늘 제일 많이 웃으셨어요. 저도 오랜만에 식구들 다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네요. 저야말로 오늘 너무 웃어서 입이 다 아파요. 자주 놀러 오세요. 이제 한 가족이잖아요. 그렇게 저는 시댁에서 제대로 눈도장을 찍고 왔습니다. 시댁에서 가져온 딸기를 들고 집에 가니까 어머니는 놀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귀한 걸 보내주셨어. 안 그래도 딸기가 생각났었는데 고맙네. 인사는 잘 다녀왔어? 어, 어머님 아버님도 다 너무 좋으시고 날 딸처럼 예뻐해 주셨어. 정말? 아유, 다행이네. 우리 진영이가 어디서 미움받을 성격은 아니지. 잘하고 왔어.
저번에 보니까 사이도 서글서글하니 성격도 좋아 보이던데 다 사돈 부부를 닮아서 그랬나 보네. 남편이 저희 집에 먼저 인사를 다녀갔을 때 부모님은 다 인상이 좋다면서 입을 모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남편은 양가 부모님의 축복 속에 결혼 준비를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시부는 저와 남편에게 25평짜리 아파트를 마련해 주면서 말씀하셨어요. 자, 이 집은 너희들 신혼집으로 마련한 거야. 여기서 살림 꾸려봐라. 그러자 남편이 시부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정말 앞으로 잘 사는 모습만 보여드릴게요. 그래, 우린 너희한테 바라는 거 없어. 그저 아이 낳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기만 해라. 네, 저희 정말 행복하게 살게요. 그 후 상견례를 하게 됐고, 상견례 때 저희 어머니를 본 어머님께서 얼굴을 보자마자 휠체어를 끌어주면서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아이고, 사돈 오셨어요? 저희가 미리 식사하기 편한 곳을 알아봤는데 오시는 길 불편하진 않으셨어요? 예, 그럼요. 사돈 부부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저희는 편하게 잘 왔습니다. 다행이네요. 이렇게 뵙게 되니까 정말 더 반갑습니다. 저야말로 저희 딸을 예뻐해 주신다는 말씀 듣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한테 예쁘고 이렇게 귀한 따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정말 귀한 딸처럼 잘 살겠습니다. 시작부터 화기애애했던 상견례는 이미 한 가족이 된 것처럼 더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준비가 순조롭게 흘러갔고 저와 남편은 행복한 결혼식을 올리게 됐어요. 그리고 결혼식 때 양가 어머님께서 화촉 점화를 할 때 어머님께서 직접 저희 어머니 휠체어를 끌고 입장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감동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감동으로 밝혀준 불빛 덕분에 저와 남편은 많은 이들의 축복 속에 부부의 연을 맺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저는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임신까지 하게 됐어요. 그 소식을 듣고 어머님은 전화로 기뻐하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에 복덩이가 굴러왔네. 겹경사네, 겹경사야. 예, 뭐 먹고 싶은 거 없니? 말만 해라. 내가 땅끝 마을 가서라도 구해줄게. 전 어머님 집밥이 제일 먹고 싶어요. 그래? 그럼 내가 또 진수성찬을 차려줘야지. 언제든지 편하게 와. 네, 어머님, 주말에 놀러 갈게요. 시댁은 제 임신 소식에 거의 잔치라도 열린 분위기였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도 무척이나 기뻐하셨습니다. 임신 3개월 차쯤에 초음파 사진을 보면서 남편은 저한테 궁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신 육아휴직은 언제 쓸 거야? 6개월 차에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다른 팀 직원도 육아휴직 그 시기에 쓰더라고. 그때쯤 써야 애 키우기가 좋대. 그럼 당신 편한 대로 해. 우리 아기 빨리 보고 싶다. 내가 당신이랑 우리 아이 꼭 지켜줄게. 그러니까 나만 믿어. 그때 남편과 저는 행복한 미래를 그리면서 즐거웠습니다. 새 식구가 될 모습을 상상하면서 하루하루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 행복해야 될 임신 3개월 차에 비극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나름 조심하면서 회사에 다니고 있었던 중에 벌어진 사고였어요. 청소 아주머니가 계단을 청소해 놓으신 걸 모르고 급하게 내려오다가 미끄러지면서 계단에 구르고 만 거예요. 그 후 피가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아이는 위험한 상태였고 결국 유산까지 하고 만 겁니다. 저는 남편을 끌어안고 펑펑 울었어요. 내가 죽였어. 내가 조금만 조심했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야. 여보, 나 이제 어떻게 살아? 더 이상 살아갈 용기가 없어. 내가 앞으로 무슨 정신으로 살아? 당신 괜찮으면 됐어. 여보, 우리 아이 보내주자. 어? 너무 천사 같은 아이라 우리 곁에 올 수 없었나 봐. 천사들이 사는 별로 다시 갔다고 생각하자. 아니야. 난 우리 아이 이렇게 못 보내. 난 엄마 자격도 없어. 정말 나쁜 엄마야. 내가 못나서 이렇게 간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마. 우린 최선을 다했어.
다시 기운 차리자. 그때 저는 아이가 유산됐다는 말에 제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모든 게 다 제 탓인 것만 같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 몸을 추스르고 힘겹게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머님께서 집에 와 계셨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미역국을 끓여 두시고 저한테 걱정하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니까 유산한 산모도 미역국이 몸에 도움이 된다더라. 어서 좀 먹어봐. 제가 이걸 무슨 자격으로 먹어요? 전 자격도 없어요. 왜 그런 소리를 해? 아무도 네 탓이라고 생각 안 해. 그러니까 제발 한 술이라도 좀 떠봐.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 아이가 우리하고 만날 인연이 아니었다고 생각하자. 어머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괜찮아. 다 지나간다. 지금 많이 울어. 괜찮어. 어머님은 집에 돌아온 저를 끌어안고 등을 다독여 주셨어요. 정말 아버님께서도 저를 많이 걱정해 주셨고 친정 부모님도 절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우울증까지 걸렸어요. 회사에 휴직계를 낼 만큼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어디선가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면 저는 귀를 틀어 막으면서 울었어요. 그때 집에 와 계시던 어머님은 놀란 목소리로 저를 안아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영아, 괜찮어. 그냥 밖에서 들리는 소리야.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려요, 어머니. 나 봐. 이거 다 그냥 들리는 소리야. 괜찮아. 내가 여기 있잖니. 어머님, 꿈에 자꾸 아이가 보여요. 어떡해요? 괜찮어. 마음이 편해지면 다 괜찮아질 거다.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먹어. 어머님은 자주 저희 집에 들리시면서 저를 보듬어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어머님의 지극정성에 점차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이를 잃어보니까 부모한테 자식이 어떤 존재인지 몸소 느껴졌어요. 게다가 어머니도 저한테 전화해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진영아, 밥은 먹었어? 아휴, 우리 딸 굶으면 안 되는데 밥 굶지 마. 알겠지? 엄마, 나 너무 힘들어. 그래, 엄마한테 다 말해. 엄만 괜찮아. 항상 제가 전화할 때마다 괜찮다고 하는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갑자기 죄송스러웠어요. 그리고 그때 친정어머니가 얼마나 날 힘들게 키워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응원해주고 바라봐주는 시부모와 친정부모님,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라도 제가 힘을 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저는 1년 만에 다시 기운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울증을 극복하고 회사로 복직했을 때 같이 일했던 동료들은 저를 반겨줬어요. 특히 제 옆자리에 앉던 여직원은 저한테 간식 꾸러미를 주며 말했습니다. 진영 씨, 언제 오나 매일 기다렸어요. 나도 유산 겪어봐서 그 고통 잘 알아요. 다 엄마 탓인 것 같았죠? 네, 자꾸 제 탓만 하게 되더라고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아이랑 엄마한테도 궁합이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절대 자책하지 마요. 다 시간이 약이에요. 그리고 이거 간식인데 기분 꿀꿀할 때 하나씩 먹어요. 정말 이렇게 잘 챙겨주셔서 고마워요. 나야말로 이렇게 다시 와줘서 고마워요. 우리 다시 열심히 일해봐요. 저는 정말 동료들의 환영에 깊게 감격했어요. 주변에 따뜻하게 절 대해주는 지인들과 가족들 덕분에 그렇게 한 3년을 다시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저는 잘 극복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축복이 찾아오더라고요. 유산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저는 한 번의 아픔을 겪어봤기 때문에 바로 회사부터 그만뒀습니다. 정말 그때만큼은 아이를 지키고 싶었어요. 남편도 제 선택에 응원을 해주며 말했습니다. 여보, 잘 생각했어. 내가 그때는 당신이랑 아이 지켜주지 못했지만 이번엔 꼭 당신 지켜줄게. 우리 아이 이번엔 꼭 지키자. 나 다시는 같은 슬픔 겪기 싫어.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남편은 정말로 주말마다 가던 등산도 줄이고 제 곁을 지켜줬어요. 태반이 거의 형성되는 4개월 차까진 남편이 거의 제 곁에서 저를 지켜줬습니다. 그리고 제법 안정기라고 할 수 있는 5개월 차쯤 됐을 때 남편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나 주말에 잠깐 등산만 가도 될까? 몇 달 쉬었더니 몸이 찌뿌둥하네. 다녀와. 이제 나도 안정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나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운동을 해줘야 아이한테 더 좋대. 그래, 나 그럼 얼른 다녀올게. 주말에 등산 가는 취미가 있던 남편이 임신 초기 저를 보살펴 주느라 못 간 게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선뜻 다녀오라고 했던 거죠. 그 무렵 어머님은 저희 집에 와서 대신 청소까지 하려고 하셨어요. 제가 그런 어머님을 말리면서 말했습니다. 아유, 어머님, 저 정말 괜찮아요. 너나 앉아 있어. 산모가 있는 집은 집이 깔끔해야지. 네가 그 몸으로 얼마나 제대로 청소하겠어. 나한테 맡겨. 제가 어머님 청소하시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제가 그럼 먼지라도 닦을게요. 아유, 가만히 쉬고 있어. 이거 다 하면 나랑 나가서 쇼핑하자. 내가 오늘 맛있는 거 사줄게. 오늘 같이 몸보심도 할 겸 삼계탕이나 먹으러 가자. 정말 어머님은 제가 손 하나 까딱 안 하게 하려고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게다가 아버님도 태교에 좋은 책을 보내주면서 전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영아, 내가 택배를 보냈는데 그 책이 태교에 좋다고 하더라. 잘 읽어봐. 정말요? 뭘 그런 걸 다 보내셨어요. 우리 며느리 심신 안정에 도움된다고 하면 내가 뭔들 못 사주겠어. 요즘에 제이가 속 썩히는 건 없지? 그럼요. 정말 잘해주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나한테 말해. 내가 아주 홍군형을 내줄 테니까. 정말 하루하루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했어요. 남편도 정말 절 위해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때 남편은 저한테 태교 여행을 가자면서 말했어요. 여보, 우리 태교 여행 가자. 내가 예약도 다 해놓고 여행 일정까지 다 짜놨어. 뭐? 태교 여행? 당신 여행 가면 일정도 잘 못 짜면서 언제 그런 걸 다 했어? 당신이랑 우리 아이랑 같이 가는 여행인데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우리 쌍둥이들 뱃속에서 편히 쉬라고 내가 이 정도 여행은 해야지. 우리 쌍둥이들이 이런 아빠 노력을 많이 알아줘야 할 텐데. 태교 여행 가서 사진 많이 찍어두고 나중에 애들한테 보여주자고. 그때는 저희가 딸 쌍둥이라는 성별까지 나와서 남편이 무척이나 기뻐했습니다. 태교 여행까지 계획할 만큼 남편은 들떠 있었어요. 저는 정말 양가 집안의 축복 속에서 출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임신 9개월 차 모든 게 평화로웠어요. 한 달만 있으면 만나게 될 우리 딸 쌍둥이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죠. 자주 배를 만지면서 저는 아이들한테 말해줬어요. 우리 딸들 이제 다음 달이면 엄마 아빠 만나러 오겠네? 빨리 세상에 나와서 행복하게 웃는 모습 보고 싶다. 엄마가 사랑도 듬뿍 주고 누구보다 행복하게 만들어줄게. 우리 건강하게 만나자. 저는 쌍둥이를 만날 생각에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는 겁니다. 낮 시간이라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군가 싶어서 저는 인터폰을 켜고 물었어요. 누구세요? 여기 김재휘 시댁 맞나요? 퀵입니다. 제 남편 이름인데 무슨 퀵인데요? 남편분 앞으로 온 것 같은데 대신 받아주시겠어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갑자기 남편 앞으로 온 의문의 퀵 배송을 대신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택배를 뜯지 않고 바로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서 물었어요. 여보, 당신 앞으로 퀵이 왔어. 혹시 뭐 오늘 받을 거 있었어? 퀵? 누구지? 이름 써있지? 거기 보낸 사람 누구야? 잠깐만. 여기 최은정이라고 써있어. 보낸 사람이 최은정이래. 뭐? 최은정? 왜 그렇게 놀라? 당신 아는 사람이야?
저는 보낸 사람 이름을 듣자마자 깜짝 놀라는 남편이 조금 이상했어요. 그래서 저는 의아한 목소리로 남편을 보며 물었습니다. 당신 아는 사람이야? 왜 그렇게 놀라? 아니,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당신 절대 그 택배 열어보지 마. 요즘에 뉴스 보니까 택배 이상한 거 담아서 일부러 보내는 사람도 있다잖아. 그러니까 수상한 택배일 수도 있으니까 만지지 마. 이제 막달인데 괜히 문제 일어날 수 있잖아. 진짜 열면 안 된다. 알았지? 여보, 그거 절대 열지 마. 내가 뜯을 테니까. 꼭이야. 알겠어. 당신 오면 직접 열어봐. 그렇게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평소와 다른 남편의 모습에 저는 괜히 찜찜했습니다. 그 순간 여자의 촉이라는 게 발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눈은 TV를 보고 있는데 머릿속은 의문의 그 택배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괜히 별것도 아닌 일에 남편이 노발대발 소리까지 지르고 놀래는 것도 수상했어요. 그래서 뜯어볼까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남편 말대로 이상한 곳에서 보낸 택배일 수도 있으니까 엄청 갈등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저 택배 상자를 열어봐야겠다고 결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박스를 연 순간 제 인생은 뒤바뀌기 시작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심장이 떨릴 만큼 믿을 수 없는 것들이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초음파 사진과 낯선 여자와 남편이 다정하게 같이 찍은 사진, 그리고 녹음기가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 택배는 남편의 상간녀가 보낸 택배였던 겁니다. 정말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처음 보는 여자가 남편하고 다정하게 찍은 여러 장의 사진을 보니까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뱃속 쌍둥이를 생각해서라도 침착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눈앞에 남편의 외도 증거를 보고 누가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수차례 심호흡을 하는데 택배 상자 안에서 의문의 연락처 이름이 있는 걸 보게 됐어요. 딱 보니까 상간녀는 제가 혼자 집에 있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일부러 남편이 없는 시간에 나한테 이걸 보냈던 거예요. 저는 박스에 있는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고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여보세요? 최은정 씨 핸드폰 맞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 김재희 씨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 저한테 지금 킥으로 지금 배송 보내주신 분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저한테 이걸 보내신 의도가 뭐죠?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상간녀가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우는 목소리로 저한테 충격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저도 피해자예요. 제가 잘못한 거 아는데 혼자 당할 수만은 없어서 그래서 보냈습니다. 죄송해요. 그게 남편 실체예요. 제가 보냈으니까 당장 이혼하세요. 저는 상간녀의 황당한 말에 기가 막혔어요. 보통 상간녀면 당신이 남편 관리 제대로 못해서 남편이 바람난 거다. 보통은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잘못했다면서 자기도 피해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저는 상간녀를 만나러 직접 가기로 했어요. 그때 상간녀가 사는 원룸 앞으로 갔고 그곳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남편의 정말 뻔뻔하고 정말 추악한 진실을 듣고 내 남편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로 충격적인 진실을 들었습니다. 상간녀는 저한테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사모님한테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대체 무슨 얘기인지 천천히 다 말해봐요. 처음엔 유부남인지 몰랐어요. 정말 모르고 만났어요. 제가 정말 힘들 때 옆에 있어준 사람이었거든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을 때 나타나서 저와 결혼까지 약속했었어요. 잠깐만요. 지금 임산부인데 우리 남편이랑 어떻게 결혼을 약속해요? 재휘 씨 아이예요. 뭐라고요? 누구 아이라고요? 저도 정말 몰랐어요. 저한테는 어린 아들이 있어요. 임신 7개월 차 헤어진 남자친구 애기였어요. 술만 먹으면 절 때리고 욕까지 하는 사람이라서 이대로 살면 죽을 것 같아서 헤어지자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제 뱃속엔 7개월짜리 애가 자라고 있어서 혼자 키워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집에선 원치 않은 임신을 해서 절 받아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혼자 교회에서 아이를 낳고 그 아들을 책임지려고 저 많이 노력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국가의 복지 혜택 좀 받아보려고 갔다가 그때 만난 거예요. 그때 담당자가 남편이었어요. 저는 상간녀가 울면서 하는 말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때 저는 심호흡을 하면서 상간녀한테 화를 억누르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뭘 어떻게 해줬는데요? 혼자서 아들 키우는 저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그러다가 저한테 따로 연락이 왔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는 집에 귀저귀랑 아기용품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밥까지 사주셨어요. 처음으로 정말 따뜻한 마음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1년 전부터 만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상간녀의 말에 상상도 못했던 남편의 실체를 알게 됐어요. 심지어 그동안 남편이 주말에 등산 간다고 핑계대고 상간녀를 만나러 주말마다 왔었다는 것까지 알게 됐습니다. 심지어 제가 임신한 순간에도 상간녀를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이 기가 막혔어요. 그런데 그 순간 상간녀가 저한테 뜻밖의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이 원룸도 재휘 씨가 얻어준 거예요. 네? 이 원룸도 직접 얻어준 거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유부남인 걸 알게 됐어요. 그때 상간녀는 저한테 유부남인 걸 알게 된 사건을 말해주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이 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한 지 한 5개월 정도 됐을 때 여기에서 둘이 같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잠결에 눈을 떠보니까 옆에 남편이 없길래 주변을 봤더니 화장실에 불이 켜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남편이 저와 통화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여보, 나 오늘 친구들이랑 술 한잔 마시고 10시까지 들어갈게.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갈 때 뭐 좀 사갈까? 당신 먹고 싶은 거 없어? 알겠어. 빨리 갈게. 이 통화 소리를 듣고 상간녀가 남편을 추궁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오빠, 방금 그 통화 뭐야? 유부남이었어? 은정아, 그게 아니라 사실 나 이혼 생각 중이야. 뭐? 지금 나더러 그 말을 믿으라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아내가 아니라 너야. 그 여자 정말 못된 여자야. 나한테 어떻게 한 줄 알아? 틈만 주면 바람 피우고 내가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가면 밥도 안 차려주고 내가 집에 가도 신경도 안 쓰는 그런 여자라고. 오죽했으면 내가 널 만났겠어. 난 널 만나고 정말 가정이 이런 거구나 느꼈어. 나한테 진짜 사랑은 너야. 내가 너랑 네 아들까지 다 책임질게. 많이 아껴줄게. 상간녀한테 남편은 저를 완전히 쓰레기처럼 말한 거예요. 그리고 상간녀는 그 말을 믿었고 헤어질 거라고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남편의 말만 믿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남편이 상간녀랑 약속했던 날짜가 와도 이혼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고 어느 날 남편은 술을 잔뜩 마시고 와서 뜬금없이 상간녀한테 이별을 통보하면서 말했다고 했습니다. 헤어지자. 난 너 더 감당 못하겠어.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오빠 사랑이라면서. 내 아내 지금 만삭이야. 지금 아내하고 헤어지기 힘들 것 같아. 내가 너한테 피해 보상이랑 위자료 다 줄 테니까 제발 헤어져줘. 오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잖아. 오빠가 나랑 우리 아들 그리고 뱃속이 아이까지 다 아껴준다면서. 그러니까 내가 피해 보상 해주겠다고. 돈 준다는데 뭐가 문제야? 의리 없이 도망친 네 전 남친보다 그나마 낫잖아. 이 정도면 됐지. 뭘 더 바라는데? 뭐? 이런 쓰레기야. 어디서 그딴 말을 해? 어차피 너도 피해 보상 받고 이 원룸에서 살면 전보다 낫잖아. 그만하면 나도 할 도린 다 했어. 그러니까 제발 나랑 헤어져 줘. 남편은 취한 채 와서 상간녀한테 헤어져 달라고 갑자기 이별 통보를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으면서 상간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유부남인 거 알았을 때 헤어졌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해요. 저도 잘못하긴 했지만
이렇게 여자들을 가지고 노는 그런 인간들은 사회에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유부남인 거 알았으면 그때 헤어졌어야죠. 이제 와서 사과하면 뭐가 달라져요? 뱃속에 아이까지 임신했는데 어떻게 제가 헤어질 수가 있었겠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버림받은 기분 알아요? 전 뼈저리게 당해봐서 차마 헤어질 수가 없었어요. 아빠를 꼭 만들어주고 싶었다고요. 이런 제가 어떻게 쉽게 헤어질 수 있었겠어요? 깊은 상처가 느껴지는 상간녀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실신할 것처럼 펑펑 우는 상간녀를 보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임산부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뱃속 아기가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닥에 엎드려 우는 상간녀를 보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사모님, 그 인간 진짜 믿지 마세요. 정말 더러운 인간입니다. 저 정말 그 남자 안 만날 거예요. 혼자 떳떳하게 애들 키우고 전 남자는 다시는 안 만날 겁니다. 정확히 그 인간이 얼마나 쓰레기인지 똑바로 아셔야 해요. 울분을 토하듯이 말하는 상간녀를 겨우 떼놓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택배 박스를 열어둔 채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상간녀가 보내준 사진을 시부모한테 전송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집으로 오겠다면서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그때 퇴근하고 집에 온 남편이 거실 한가운데 열려있는 택배 상자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저한테 애원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내 말부터 들어봐. 이거 보낸 여자 완전히 꽃뱀이었어. 나도 피해자라고. 피해자? 넌 할 짓거리가 없어서 불쌍한 민원이 꼬셔서 애까지 임신시켜? 너 이제 어떡할 거야? 본처랑 상간녀 다 임신했는데 어쩔 거냐고. 여보, 난 정말 당신밖에 없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처음엔 나도 정말 불쌍해서 그랬어. 연민으로 보다가 실수로 일이 그렇게 된 거야. 나 진짜야. 내가 당신 못 버린다고 헤어지자고 했어. 진짜 나 좀 믿어줘. 이제 와서 당신을 믿어달라고? 사고 다쳐놓고 온 널 내가 어떻게 믿어? 지금 너네 부모님 오실 거야. 딱 기다려. 뭐? 어떻게 벌써? 시부모님이 오고 있다니까 남편은 안절부절했습니다. 저는 시댁에서도 정확히 알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사진을 다 보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놀란 얼굴로 시부모님이 도착하셨습니다. 아버님이 오시자마자 남편 뺨을 사정없이 때리면서 소리치셨습니다. 야, 이놈아! 너 대체 뭐하는 놈이야? 세상에 어디 할 짓거리가 없어서 바람을 펴? 다음 달에 네 자식이 태어나는데 네가 감히 이딴 짓을 해? 이리 와. 오늘 그냥 같이 죽자. 죽어. 아버지, 왜 그러세요? 말로 하세요. 말로 하시라고요. 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 같은 놈은 매가 약이야. 아버님이 남편을 잡는 동안 어머님은 놀란 얼굴로 제 손을 잡으면서 말씀하셨어요. 너 괜찮니? 다 내 탓이다. 아들을 잘못 키운 내 탓이야. 저놈은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사람 새끼도 아니다. 아주 동네 똥개보다 더 못한 놈이야. 어떻게 멀쩡한 가정을 둔 놈이 저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저놈은 정말 우리 집안의 수치다. 수치야. 어머님은 제 손을 잡고 오열하면서 우셨습니다. 정말 그 순간 집안이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아버님이 계속 잡아서 때리려고 하니까 갑자기 본인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 얘기 좀 들어주시라고요. 왜 저 사람 말만 들으세요? 이렇게 다 증거가 있는데 네 말을 들어서 뭐해? 그래도 이놈이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에이씨. 그 순간 남편은 아무도 자기 얘기를 안 들어주니까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 순간 아버님은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아마 아들의 외도로 인해 제가 더 이상 며느리로 살지 않을 거라는 걸 예상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물으셨습니다. 많이 놀랐지?
미안하구나. 그래, 이제 어떻게 할 참이냐. 죄송합니다. 저런 인간이랑 더 이상은 못 살아요. 이미 신뢰가 깨져버렸어요. 아버님이랑 어머님 생각하면 너무 눈물 나고 죄송한데 더 이상은 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 네 뜻에 따라야지 어쩌겠니. 다 저놈 옷보다 자식 옷 볼 내가 이렇게 같이 지는구나. 아이고, 내 팔자야. 아버님은 답답함에 가슴을 치며 우셨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저를 꼭 안아주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뜻에 따르마, 너도 좀 놀랐겠니? 아이고, 내가 이 정도로 놀랐는데 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겠지. 홀몸도 아닌데 미안하다. 정말 우리 며느리 같은 사람이 세상에 또 어디 있다고 이런 짓을 한 거야? 저놈은 진짜 나쁜 놈이다. 나쁜 놈이야. 이제부터 네 몸만 생각해. 어머님, 죄송해요. 아니야, 내 걱정은 하지 마. 그리고 그만 울어. 산모가 이렇게 울면 어떡해. 어서 물 한 잔 마셔라. 그날 시부모님은 제가 많이 놀랐을까 봐 물을 떠다 주시면서 절 진정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다음 날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친정에도 모든 사실을 알렸고 친정 아버지도 극대노를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이놈의 자식, 감히 내 딸을 두고 그런 짓을 해? 진영아, 다신 그런 짓 못하게 싹을 잘라놔. 이혼 소송 시작했어요. 절대 곱게는 못 끝내요. 그래도 너 홀몸 아니니까 항상 조심해라. 병원은 가봤어? 네, 검사 갔다 왔는데 이상은 없대요. 당분간 안정을 취하래요. 그래, 항상 조심하거라. 친정이 발칵 뒤집힐 만큼 정말 믿기 힘든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이 근무하는 곳으로 가서 남편의 행실을 고발했습니다. 이런 놈이 나라의 봉급을 받으면서 일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공직자 부조리 신고를 통해서 남편을 신고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결국 남편은 공무원 품위 위반으로 파면당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남편으로 인해 다른 공무원분들이 민원인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사적으로 연락을 취하는지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 겁니다. 근데 정말 유일하게 남편만 그런 비열한 짓을 일삼고 있던 거였어요. 그 후 남편의 만행을 만천하에 알게 된 동료들은 남편을 이렇게 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불쌍한 민원인 상대로 저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진짜 인간도 아니다. 영원히 이쪽 일엔 발도 못 붙이게 해야 된다니까. 한동안 소문이 쫙 퍼져서 사람이 3명만 모여 있으면 이 동네 사람들은 다 저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였답니다. 그리고 저는 이혼하는 과정에서 건강한 쌍둥이를 출산했어요. 어렵게 만난 딸들인 만큼 눈물겹더군요. 그때 친정어머니가 감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진영이가 태어났을 때 이렇게 작고 예뻤는데 아이고 엄마를 쏙 빼다 박았네. 엄마, 우리 딸들 나 닮은 것 같아? 그래, 너 닮아서 눈도 예쁘고 코도 예쁘고 입도 예뻐. 다행이다. 엄마 고마워요. 나 이렇게 힘들게 낳아주고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가 쌍둥이를 낳아보니까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힘들게 낳았을지 공감됐어요. 그때 저는 어머니와 손을 잡으면서 위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 제가 산후조리를 끝내고 나왔을 때 시모가 절 찾아와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혼 소송도 다 끝났지? 네, 끝났어요. 그래, 잘했다. 네 몸은 괜찮니? 애들은 건강하고? 네, 다 건강해요. 괜찮아요. 내가 정말 너한테 면목이 없다. 내가 너한테 뭐 해줄 건 없다만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내가 너 명의로 바꿔놨어. 내가 아들놈 데려다가 네가 사람이면 명의를 너한테 돌려놓으라고 아주 쥐잡듯이 잡았어. 그래서 이 집이 너한테 온 거야. 부디 여기서 다 있고 잘 살아. 어머님, 저 잘 살게요.
걱정 마세요. 미안한 얘기지만 가끔 우리 손녀 얼굴 좀 보여주면 안 되겠니? 난 정말 너무 억울해. 아들놈 때문에 너랑 손녀들도 못 보고 살아야 한다는 게 너무 억울해. 어머님, 울지 마세요. 가끔 사진 보내드릴게요. 저는 그렇게 시부모와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상간녀한테 따로 소송은 걸지 않았어요. 이유가 어찌됐든 잘못한 건 맞지만 그 여자도 미혼모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할 때 지푸라기 잡는 심정이었을 것 같았어요. 이미 한 번 배신당한 마음에 저런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한테 걸렸으니 그 심정은 오죽하겠어요. 두 번의 아픔을 또 겪은 여자한테 더 이상 시련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여자를 따로 만나 정말 인간 대 인간으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나한테 미안해하지 말고 애들만 보고 살아요. 그리고 요즘은 사람이 더 무서운 세상이에요. 아무나 쉽게 믿지 마요. 호의를 베풀고 착한 척하는 사람들은 먼저 의심부터 해야 돼요. 대가 없는 호의는 없다고요. 그리고 더 이상 남자 믿지 말고 스스로를 믿고 살아요. 본인만 믿고 살아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스스로 강해지라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꼭 그렇게 살겠습니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정말 언니로서의 조언을 해주고 헤어졌어요. 그 여자도 원룸을 정리하고 이사 갔더라고요. 그리고 전 남편 놈은 지역에 이미 소문이 퍼질 대로 퍼져서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지방으로 떠나서 지금은 혼자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정말 우여곡절 끝에 제 결혼 생활은 허무하게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믿기 힘든 사건을 겪은 지도 벌써 1년이 흘렀을 쯤이었어요. 얼마 전에 전 남편 놈이 술을 마시고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나 받아보니까 뜻밖의 말을 털어놨습니다. 여보, 너무 보고 싶다. 우리 쌍둥이들은 잘 커? 미안해. 나 이런 말 할 자격도 없는 놈인 거 다 알아. 한 번의 실수로 난 내 가족을 잃었어. 하지만 내가 저지른 실수는 내가 감당할게. 나 같은 놈 있고 행복하게 잘 살아. 네가 걱정 안 해줘도 나 잘 살고 있으니까 넌 네 앞가림이나 잘해. 누가 누굴 걱정하니? 넌 평생 네 선택 후회하면서 살아. 재수 없으니까 다신 전화하지 마. 그렇게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이런 놈이 우리 쌍둥이들의 친부라는 게 소름 돋았습니다. 지금 저는 친정어머니의 도움으로 쌍둥이들을 잘 키우고 있습니다. 비록 전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게 됐지만 오히려 속이 후련하네요. 부모 자격도 없는 인간을 참고 사는 게 더 바보 같은 짓 아닐까요? 제가 이런 사연을 보낸 이유도 남편과의 문제로 고민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랍니다. 물론 남편 없이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는 건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부모 자격도 없는 인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을까요? 오히려 저는 이혼하고 아이들한테 긍정적인 기운을 불어 넣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혼자서 쌍둥이를 키우는 게 두려워서 이혼을 망설였다면 쌍둥이들한테 더 안 좋은 영향을 줬을 것 같네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답니다. 저는 지금 아이들과 잘 살아보려고 부단히 노력 중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저와 제 두 쌍둥이들에게 많은 응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모두들 행복하세요.